돈은 큰 곳으로 갑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코인 시장이 반등했는지보다 그 반등에 어떤 돈이 따라붙었는지를 봅니다.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점유율 상승이 왜 알트코인 선별장으로 이어지는지, 다음으로 거래량 감소가 왜 반등의 신뢰도를 낮추는지, 그리고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의 판단 기준과 26일 옵션 만기 리스크까지 차례로 짚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내 코인도 곧 오르겠지 하고 따라붙는 장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과 자금 유입이 확인되는 자산만 골라봐야 하는 장입니다. 최신 인사이트의 첫 번째 핵심은 비트코인이 약 63,850달러로 1.4% 반등했지만 동시에 점유율도 58.42%까지 올랐다는 점입니다. 점유율은 전체 코인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 들어온 돈이 알트코인으로 넓게 퍼지는지 아니면 가장 큰 자산에 머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점유율도 같이 오르면 시장 전체가 활짝 살아났다기보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보는 대형 자산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제 인사이트에서도 점유율은 58.28%로 높았는데 오늘은 58.42%로 더 올라갔습니다. 즉 이전 판단, 방어적 자금 선호가 유지된다는 관점은 그대로이고 최신 데이터에서는 그 성격이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면 알트코인으로 순환매가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환매는 한쪽에서 오른 돈이 다음 자산군으로 옮겨가며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번 리포트는 기관과 상장지수 펀드 자금이 비트코인에 머물면서 그 공식이 약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거래량은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알트코인 현물 순매도도 확대됐습니다. 현물 순매도는 실제 코인을 사는 돈보다 파는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반등이 왔다는 뉴스가 아니라 반등 속에서도 돈이 골라 들어간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거래량입니다. 전체 거래량은 약 491억 달러에 그쳤고 디파이와 파생상품 거래량도 각각 15% 이상 감소했습니다. 디파이는 은행 없이 블록체인에서 돈을 빌리고 맡기는 금융 서비스이고 파생상품은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거래입니다. 가격 상승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이 실제로 사고 팔면서 거래량이 같이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반등했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면 얇은 시장에서 일부 매수만으로 가격이 올라간 기술적 반등일 수 있습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도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가 핵심 경고였는데 최신 인사이트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됩니다. 달라진 점은 감소폭의 표현은 조금 바뀌었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았고 그래서 상승을 추격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트코인별 차별화입니다. 솔라나는 약 4% 오르며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이유는 온체인 거래 증가와 실물자산 토큰화 성장 기대입니다. 온체인 거래는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고 실물자산 토큰화는 부동산, 채권, 펀드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쪼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이런 사용처가 늘면 단순 기대감보다 더 탄탄한 상승 이유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리포트는 솔라나가 72에서 75달러 저항 구간에 가까워졌고 거래량 감소도 함께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항선은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이 막히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71달러를 넘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72에서 75달러를 거래량과 함께 뚫는지입니다. 참고 데이터에서도 솔라나는 71달러대,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109,300원 부근까지 올랐고 모건 스탠리의 현물 상장지수 펀드 신청 소식이 기관 매수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보는 원문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문이 말한 대로 강한 종목도 돌파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보완합니다. 리플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가격은 1.13달러 핵심 지지선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최신 참고 데이터에서도 1.13달러대에 머물며 30일 낙폭이 17% 안팎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즉 단기 반등은 있지만 중기 회복을 말하려면 1.13달러 방어와 매도 압력 둔화가 먼저입니다. 이더리움은 1727달러로 반등했지만 문제는 가격만이 아닙니다. 재단 지도부 이탈과 개발 자금 논란이 중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쉽게 말해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킬 사람과 돈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단기 반등이 나와도 투자자 신뢰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데이터상 이더리움은 1711달러 부근에서 2% 정도 올랐지만 이 역시 가격 반등만 보고 판단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달러 강세와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매파적 기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고 물가 억제를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하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코인보다 현금성 자산이나 채권을 선호하기 쉽습니다. 참고 데이터에서 미국 10년물 금리는 4.49%로 올라와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위험자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6일 예정된 130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옵션 만기도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는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 권리가 정산되는 날입니다. 이때 약세 포지션이 많거나 특정 가격대에 포지션이 몰려 있으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스트래티지 우선주가 액면가를 크게 밑돌고 있다는 점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양자 대응이나 휴면, 비트코인 동결 논의는 장기 위험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가격을 움직이는 변수라고 단정하는 것은 추정에 가깝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서는 거래량, 지지선, 옵션 만기 같은 직접 변수에 더 무게를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입니다. 첫째, 반등을 바로 추격하기보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회복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알트코인은 단순 상승률만 보지 말고 온체인 활동, 매출, 사용자 증가, 실물자산 연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이유가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셋째, 솔라나는 72에서 75달러 돌파와 거래량 동반 여부를 봐야 하고, 리플은 1.13달러 방어가 핵심입니다. 이더리움은 개발 자금과 지도부 안정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가격 반등만으로 중기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23으로 극단 공포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빠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올랐지만 모두가 함께 오르는 장은 아닙니다. 돈은 아직 큰 곳에 머물고 있고 알트코인은 사용량과 수익이 확인되는 자산만 선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점검도 함께 해주세요.